좋을까 하고. 진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하게 될 거는 지금 이제 리에상이 청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강의에 저희가 이제 3day 때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에 좀 어플리케이션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청소 자체도 게스트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회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청소 어플리케이션 강의를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청소 강의가 그렇게 끝날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는 세계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게 이렇게 하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모두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평화 있죠? 뭐 그런 평화도 있고, 혹은 그냥 전쟁만 없어도 평화롭다, 그렇게 또 평화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평화를 왜 추구해야 되는 걸까? 라는 거죠. 나는 이제 취업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개인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평화롭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나라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 게스트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취업하고 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세계 평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평화를 꿈꿔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지금 다 알아보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PPT가 좀 만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취업이란 어떤 의미인 걸까? 바로 이제 지금 세상적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잘 보이나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글씨가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평화가 아니라 이제 취업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를 풀이해보면 일을 취한다, 일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얻는데 지금 시대는 인간만이 일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일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인공지능을 영어로 이제 AI라고 하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도 있지만 이제 30년 뒤에는 불 끌까요? 잘 보여요? 괜찮아요? 보여요. 30년 뒤에는 이 인공지능도 여기도 나와있죠? 외과 의사, 작곡가, 베스트셀러 소설가를 할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로봇. 근데 여기도 나와있지만 이제 로봇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2017년 11월 19일이 여기다 나와 있죠. 이제 로봇 의사 시대가 열리다. 중국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의사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대요.
이거 한마디로 뭐죠? 인공지능도 로봇도 의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다 보니까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법파, 로, 일본입니다. 이제는 이 로봇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이 로봇 변호사가 등장하면 여기도 나와있죠. 10,000원이면 5분 만에 그 법률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준다. 이때까지 인간 변호사를 만나면 1시간에 막 5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해주고 말까 했는데 이 로봇 변호사는 1시간에 10,000원이면 5분 만에 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싸죠, 저렴하죠. 근데 심지어 로봇이니까 잠도 안 자요. 24시간 동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변호사는 어때요?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갈까? 이제는 로봇 변호사에게 찾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는 판사 알아요, 다들? 판사도 로봇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나오지만 여기 나왔죠? 이제는 인공지능 아나운서, 로봇 아나운서, 그리고 로봇 운전대요.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어때요? 실수하지 않아요. 대본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을 이제 로봇가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못 보는 게 있고 막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로봇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잘할까? 그리고 심지어 예술까지 가요. 예술. 미술과 음악 이게 다 뭐죠? 언제? 2019년 3월 26일 올해죠. 올해. 그리고 이것도 작곡의 시대에 도래했다. 이미 30년 뒤가 아니라 이미.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다. 옛날같이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게 전쟁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똑같은 일자리를 두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뭡니까? 이제는 로봇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화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목사. 이건 이제 우리 신학과예요. 근데 나죠. 목사도 인공지능에 대처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나와있어요. 성직자나 교사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위험이 낮아요. 쉽게 말해서 목사는 로봇이 하기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신학과에 맞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넘어서 창작, 이제 생산, 창조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글도 더 잘 써요. 이것도 그 로봇이 이제 글도 쓰는 거예요. 책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너무 잘 써서 여기도 나와있죠. 너무 뛰어나서 출시하지 않을 것. 사람보다 더 잘 쓰니까 출시하지 않을 것.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요. 이제는 이 사랑도 뭐다? 로봇.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남성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 아주 유명한 영국의 이제 과학자예요.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를 끝낼 수 있다. 이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이 로봇가 될 수도 있다. 평화를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를, 이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로봇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야 이걸 봤을 때 결국 취업이 전부가 아니다.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만큼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로봇에게 더 이상 잡아먹히지 않고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잘 사는 게 뭐지? 오롯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좀 편집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옛날 사진인데 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찾아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야 이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이게 국제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뭐지? 세계 이제 70개국에서 참가를 해요, 고등학생들이. 와, 그런데 이제 한국 대표로 제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제 대회 모습이고, 이게 근데 사진을 지금 다 뺐네. 여러 가지 사진을 나왔는데.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들에게 사왔어요. 대박. 그래서 제가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나가면서 느꼈던 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창의력 일부는 뭐죠? 소위력. 이 창의력만이 인간이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로봇으로부터 지배받아. 그거를 창의력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일본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력이 있다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알아요? 바로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인류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이게 진짜 이 세계 평화, 인류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주는 상이 노벨상. 근데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수준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창의력이 없습니다. 왜 창의력이 없나?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근데 아직 좀 편집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창의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없어.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뭐 내일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 없어요? 지금 저 노트북이 있어요. 지금 다혜가 편집한다고 이게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창의력이 없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인류로부터 노벨상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인간이 잘 사는 건 뭔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분, 다들 아시는 분이죠.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그 설교대 때도 하고 싶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불을 끄고 수 있을까? 이게 좀 전에 불을 껐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가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은 뭐다? 오직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는 판단된다.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 받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뭘 줬는지 남에게 뭘 줬는지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죠. 남을 위해 산다는 인생, 그리고 남에게 준다는 인생. 그러면은 그 위하다는 게, 남을 위한다고 할 때, 이 위하다고 하는 게 뭘까? 이 위하다는 걸 이제 사전에 검색해 보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 그래서 야, 나는 녹을 위한다. 그러면 나는 녹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의미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똑같죠? 이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위하다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남을 위한다는 건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남을 위한다는 거. 결국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도 남을 위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사랑,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힘이고 사랑을 힘입어 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지극히 거대한 힘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인류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건데 이 우주의 힘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을 밝혀주는 빛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끌어당기게 하는 중력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류가 무지와 이기심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힘! 이 사랑이란 게 인류가 무지와 이기심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힘.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이 사랑. 인간만이 정말 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해야 되는 건 결국 이 사랑. 로봇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대학교의 권학 이념이 뭡니까? 해천 애인 해요. 해천 애인. 이 사랑이 인류를 소멸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힘이에요. 로봇도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창조 원리 때 배우겠죠.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랑은 뭐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을 마지못해 따라가고 못내 아쉬워 뒤돌아보는 그 마음, 갈 수 없는 길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그 마음.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게 바로 아버님의 마음 아닙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가시밭 광야 노정인데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님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법칙, 그러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이 과학은 어떻게, 이 관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에 대해서는 말해주잖아요. 몰라요. 과학으로는 인간이 왜 사랑을 하게끔 존재하지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도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종교도 과학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과학과 종교를 같이 해야, 아까 우리가 총수에도 배웠다시피 종교와 과학을 통합한 하나의 새 진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있어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원리가 아름답고 단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 알았던 게 아니고 믿었던 거예요. faith. 믿었던 거.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죠. 신자가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도 믿었다고. 아인슈타인도 신앙을 했다. 그러니까 맞아.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이걸 모르고 연계에 성화를 해서 간 거죠.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결국은 알고 싶다 이러고 죽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예요. 나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 보기 흉하다. 나를 버리고 사랑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답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바로 그 답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에서도 인간이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설명 못 해줘요. 과학만에서도 안 되고 과학과 종교를 같이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인간은 존재하게 됐는지, 사랑하게 됐는지, 그거를 창조를 통해서 수상자들의 명언이에요. 명언. 됐어요? 이게 이제 윌리엄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 이제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죠. 오직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이 설립자 말씀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말이 같다. 아니 같은 게 아니지. 이 말씀이 합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인슈타인인데 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이 된다. 근데 우리 설립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건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인간의 가치는 그 인간이 뭘 주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문선명 화학자, 문선명 선생님 말씀에는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주고도 주었다는 걸 잊고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선명 선생님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돼요? 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문선명 선생님을 보면, 우리 학교 설립자를 보면, 야, 저 설립자 진짜 대단하다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강렬한 상담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계속 주기만 하는 게 그게 강렬한 사랑이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더라도 끊임없이 베풀어라. 마지막에 마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저 주는 것, 그저 줘봐. 기쁨으로 줘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줄이 설립자 선생님의 말씀이고 밑에 있는 6개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센텐스. 이 네 문장에 이렇게 수많은 노벨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네 문장은 어떻게 되냐? 바로 노벨상 이상의 노벨상 덩어리가 된다. 노벨상 덩어리. 그 말씀을 한 게 누구라고?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운동가이신 우리 대학교의 설립자다. 근데 이거는 또 사진을 좀 바꿀 거예요. 이건 너무 좀 종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자는
평생을 위하여 사는 삶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평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학교 설립자가. 그래서 이 선문대학교를 설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들 들으면 노래가 안 나오네. 이 성문대학교가 우리 이 나라의 미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말 그대로 영웅이다. 너의 젊음을, 당신의 청춘을 선물해거든. 선물은 너에게 세계를 열린다. 그런 여러분들, 이 평화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될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 원대인 우리 선문대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3번을 소개합니다.